여보, 당신 참 못생겼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칭찬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정반대의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아내를 구박하고 친정 식구들을 모욕하며 살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거꾸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착하고 순박한 아내와 그녀를 괴롭히던 악독한 남편. 이 두 사람의 운명은 한순간에 뒤바뀌게 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어떻게 보상받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거꾸로 말하는 저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마을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재주를 가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입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말과 정반대의 말만 나오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말을 타고 반나절쯤 가면 닿는 작은 고을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에는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과거에는 응시하지 않았지만 대대로 내려온 토지가 제법 있어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35의 나이에 23의 처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 처녀가 바로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씨가 곱고 착하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비록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정직하고 근면한 분들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작은 논밭을 일구며 살았고 어머니는 품앗이를 다니며 가게에 보탰습니다. 그들에게는 박 씨 외에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성실하고 효심이 깊은 자식들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릴 때까지만 해도 김진사는 그럭저럭 사람 대접을 하는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혼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독특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칭찬하는 법이 없었고 항상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만 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하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대할 때면 더욱 심했습니다. 박 씨 부인과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신혼이라 조심스러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김진사의 악독한 본성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봐요. 부인 오늘 반찬이 형편없구려. 이게 뭐요? 개나 주라고 만든 거요. 박 씨가 정성껏 차린 상을 보며 김진사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매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사는 코웃음을 치곤 했습니다. 다음이고 뭐고 당신 솜씨가 느는 게 보이질 않소. 친정에서 뭘 배우고 온 거요? 박 씨 부인의 친정 이야기가 나오면 김진사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는 박 씨의 가난한 친정을 모욕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난뱅이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품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구려. 내가 당신네 집안을 일으켜 세운 건데 고마운 줄은 알아야지. 박 씨의 부모님이 문안을 오시면 김진사는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어르신네들 또 오셨소.
사돈댁에 무슨 일이 있어 이리 자주 오시오? 박 씨의 아버지는 딸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온 것뿐이었지만 김진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와서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지 보러 왔을 뿐이네. 박 씨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하면 김진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소. 걱정하지 마시고 먼 길에 힘드실 테니 이만 돌아가시지요. 그의 말투는 정중한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오지 마시오라는 차가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여인으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며 남편의 마음이 언젠가는 풀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 씨 부인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들이 태어나자 처음으로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아이를 핑계로 박 씨를 더욱 구박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미 노릇을 하겠다고? 당신네 친정 식구들처럼 볼품없이 키우지나 마시오. 박 씨의 두 남동생이 조카를 보러 오면 김진사는 더욱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자식들이 조카 보러 왔다고 빈손으로 왔단 말이오? 몸 하나 추스르기도 바쁜 주제에. 박 씨의 동생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부의 모욕을 받아도 누나를 생각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김진사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박 씨 부인은 김진사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의 구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졌고 한때 아름답던 그녀의 미모는 시름으로 인해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결코 마음의 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했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았으며 무엇보다 효심이 깊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고 아이들에게는 인간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김진사의 부모님은 며느리인 박 씨를 매우 아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이 너를 괴롭힌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놈이 어려서부터 성격이 못되어서 우리도 걱정이 많았단다. 시어머니는 종종 박 씨를 불러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 씨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진사의 악독함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다툼이 생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욕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김진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김진사 자신은 자기가 남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솔직함과 잔인함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밭이 말라붙고 우물물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마을에서 가장 덕망 있는 사람이 재관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자신이 양반이라는 이유로 재관을 맡아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신분 아니오? 재관은 당연히 내가 맡아야지. 마을 사람들은 난처해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김진사의 말이 맞았지만 그의 평소 행실을 생각하면 재관으로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을 이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김진사님, 죄송하지만 기우제는 마음이 정결하고 덕이 있는 분이 맡아야 합니다. 신분보다는 인품이 중요합니다. 김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라고? 내 인품이 어떻다는 거요? 당신들이 감히 나를 평가해. 진사님,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닥치시오. 내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오? 당신들이야말로 무식하고 천한 것들 아니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양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우제는 결국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고 덕망 있는 노인이 재관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과 더욱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신기하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달랐습니다. 뭐가 신기해?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거지. 기우제가 무슨 소용이 있었단 말이오. 미신을 믿는 무식한 것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신선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엄숙하고 차가웠습니다. 너는 평생 말로 남을 해쳤느니라. 너의 혀는 칼보다 날카롭고 너의 말은 독보다 독해졌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즐기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에 희열을 느꼈지. 꿈속의 김진사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정직하게 말했을 뿐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직함과 잔인함은 다르니라. 너는 그 차이를 모른 채 살아왔다. 특히 너의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느니라. 그들은 가난하고 볼품없소. 내가 사실을 말한 것뿐이요. 가난은 죄가 아니며 겸손은 약함이 아니니라. 너는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왔다. 이제 너에게 벌을 내리리라. 벌이라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나에게 벌을 내린다는 거요.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김진사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 땅의 산신이니라. 너의 악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구나. 오늘부터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꾸로 들리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과 반대되는 말이 나올 것이며 내가 칭찬하려 해도 욕이 되고 사랑한다 해도 미워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오? 너는 말의 고통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남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 몸소 체험하게 되리라. 이 저주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한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악몽을 꾸었다 싶어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군. 그는 꿈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 박씨 부인이 상을 차려왔습니다. 오늘따라 박씨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진사가 좋아하는 생선구이와 나물, 그리고 정갈한
국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김진사는 평소처럼 뭐라고 구박을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음식은 형편없.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말하려던 것은 형편없군이었는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오늘 음식은 정말 훌륭하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구려. 김진사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박씨 부인도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혼이 난 이후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이 진심이신가요? 김진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의도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또 달랐습니다. 아니, 내 말은 음식이 최고라고 말하고 싶었소. 당신은 정말 훌륭한 요리 솜씨를 가졌구려. 김진사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의아해하면서도 남편의 칭찬이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앞으로도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꿈. 설마 그게 현실이 된 건가? 그는 다시 한번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박씨 부인을 보며 일부러 나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못생겼소. 그렇게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오. 박씨 부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혼이 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김진사는 절망했습니다. 어젯밤 꿈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산신령이 내린 저주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당황한 나머지 방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말을 하면 반대되는 소리가 나온다니. 그는 여러 번 혼잣말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잣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쁜 말을 하려고 하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나쁜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저주다. 분명히 저주야. 그는 어떻게든 이 저주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이 말했던 조건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한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 뉘우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김진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최대한 말을 아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완전히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느 날 김진사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박씨 부인이 약을 지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김진사는 어머니 방의 문안을 드리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아내가 정말 효부구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봐주다니. 김진사는 평소라면 박씨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말을 아끼려 했습니다. 예, 어머니. 짧게 대답하고 나오려는데 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 아내에게 잘해주고 있느냐? 그 애가 너를 얼마나 잘 따르는데. 김진사는 난처했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려 했는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박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부부는 서로 아끼며 살아야 하는 거란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어미는 기쁘구나. 김진사는 어머니 방을 나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점쟁이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점쟁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점쟁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김진사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도 알고 있지요. 그럼 제 저주를 풀 수 있습니까? 점쟁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산신령이 내리신 저주는 산신령만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산신령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진사님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김진사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오? 나는 정직하게 살았소. 점쟁이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직함과 잔인함은 다릅니다. 진사님은 평생 말로 남을 해쳤습니다. 특히 진사님의 아내분과 처가 식구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십니까? 그들은 김진사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약했지만 선했습니다. 하지만 진사님은 그들의 약함을 이용해 괴롭혔습니다. 진사님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한 이 저주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진사는 점쟁이 할머니의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들이 부족했던 것뿐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김진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 씨 부인의 부모님이 딸을 보러 오셨습니다. 김진사는 평소라면 냉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위 잘 있었나? 딸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왔네. 김진사는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장인어른이 계속 말을 거셨습니다. 사위가 우리 딸을 잘 돌봐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고맙네. 김진사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정말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려 했는데 나온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장인어른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이 난 이후 사위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사위가 이게 무슨 말인가? 김진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말은 진심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가난하시지만 정직하고 약하시지만 선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장인어른 댁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진사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말하려던 것과 정반대의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평소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나는 그동안 사위가 우리를 싫어하는 줄만 알았네. 김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진심이 아닌 정반대의 말만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요즘 이상해. 사람들을 만나면 칭찬만 해.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독한 말만 하더니 아내한테도 잘해준다던데. 심지어 처가 식구들한테도 존대를 하고. 사람들은 김진사가 개과천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본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다른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의 두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다투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때렸고 동생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형이 저를 때렸어요. 김진사는 평소라면 형을 두둔하며 동생을 야단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큰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그렇게 야단치려 했는데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너는 정말 못된 아들이구나. 동생을 때리다니 형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으냐?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동생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진사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던 생각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나?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혼례를 올리던 날의 기억, 그리고 그 이후 10년 넘게 아내를 구박하고 처가 식구들을 모욕했던 일들. 나는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처음으로 김진사의 마음속에 미우침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김진사에게 저주가 내려진 지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진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말을 아끼고 사람들을 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 씨 부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남편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으며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또한 박 씨의 친정 식구들도 비록 가난했지만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진사의 모욕을 받으면서도 딸을 생각해 참았고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의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급히 친정으로 달려갔고 김진사도 함께 갔습니다. 장모님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녀는 딸을 보자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딸, 왔구나. 어머니. 박 씨 부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은 사위인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김진사는 그동안 장모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했는지 생각하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위, 우리 딸을 부탁하네. 장모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순간 무언가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 선량한 노인을 자신이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장모님, 김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장인어른 댁을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신분이 낮다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댁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진사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가 의도한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정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올렸습니다. 장모님은 힘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사위, 이제야 진심을 보는구나.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모님은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김진사는 평소와 달리 진심으로 슬퍼하며 장례 절차를 도왔습니다. 그는 장인어른과 처남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박 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눈물을 흘리며 김진사를 껴안았습니다. 사위, 이제 과거는 잊읍시다. 사위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박 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처음으로 김진사가 아내를 다정하게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 당신의 친정 식구들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약하지만 선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세요. 서방님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셨다니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의도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너는 이제야 진정한 뉘우침을 알았구나. 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선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느니라.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말로 사람을 해치지 말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김진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박 씨 부인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경청했고 그녀의 노고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남편의 변화에 행복해했고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김진사는 처가 식구들에게도 진심으로 잘 대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찾아오면 극진히 대접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김진사의 변화에 감동했고 진정한 가족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남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대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진사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쌀과 돈을 보내고 힘든 일이 있는 집에는 인력을 보내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진사는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단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큰 기쁨을 줄 수도 있지.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몇 년 후 김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양반 하나가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김진사처럼 말로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진사님, 마을 사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사는 그 젊은이를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자네는 평소에 남들에게 어떻게 말하나?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요.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한때 그랬다네. 하지만 솔직함과 잔인함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지. 자네의 말에 배려가 있는가? 자네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네. 말에는 힘이 있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네. 특히 약한 사람들, 자네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네. 김진사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받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사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말을 조심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김진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늦지 않았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면 되네.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자, 손녀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단다. 좋은 말은 좋은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나쁜 말은 나쁜 씨앗이 되어 가시덤불을 만든단다. 항상 좋은 말을 하도록 해라.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늙어갔고 자식들과 손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김진사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김진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항상 조심해라.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단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은 사람을 죽인다.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라. 예, 아버지, 할아버지. 김진사는 박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당신의 인내와 선함이
나를 변화시켰소. 고맙소.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서방님이 변하신 후의 삶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김진사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고 그의 선행을 기렸습니다. 김진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 분이야. 김진사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말의 중요성을 배웠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갔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함과 잔인함은 다릅니다. 진실을 말하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또한 가난은 죄가 아니며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보아야 합니다. 김진사는 저주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지만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옛날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